자, 안녕하세요. 10주차 2차시. 이번에는 인터넷과 통신 명령입니다. 이제 네트워크를 쓰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쪽 밑에서 좀 이제 진도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디스크 관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패키지 관리를 살짝 설치 같은 거 해봤고, 사용자 관리의 맛도 조금 보고 있고요. 이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팅하고 종료하는 것들은 이제 프로세스, 그 부팅 프로세스, 종료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부팅이나 종료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룹 아이디에 접속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서 네트워크 설정을 이제 뭐 자세하게 본다기보다는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요 접속, 원격 접속하는 프로토콜, 텔넷하고 SSH. 텔넷은 미리 말하면 안 써요. 얘는 보안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완전히 이제 보안 구멍투성이기 때문에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썼던 프로토콜인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FTP도 비슷해지고 있어요. FTP는 지금 Secure FTP라 그래서 SFTP가 있는데 좀 쓰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GUI를 많이 쓰고 다른 툴들이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 wget, 이제 webget, 그다음에 wput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추세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이번에 한번 갖춰 봅시다. 자, 리눅스 컴퓨터에서 리눅스 호스트 컴퓨터에 이제 저쪽에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터미널을 제공을 한다면, 이제 구름을 제공을 한다면, 구름이라는 이제 아이디에서 뭔가 터미널을 제공한다면 터미널을 사용을 해서 접속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눅스를 쓰고 있을 때 한 리눅스에서 사용자들이 여러 사용자가 동시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 사용자 간의 어떤 채팅, 통신하는 명령, 굉장히 옛날 명령인데 writ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걸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부 접속하기 위해서 내 호스트를 알려준다거나 하기 위해서 호스트 이름, 그 다음에 외부 접속 호스트의 도메인 이름, IP 이름,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제대로 접속이 됐는지 확인하는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든지 내부든지 사용자 간 아니면 이제 컴퓨터 간 어쨌든 네트워크 간에 어떤 사용자들끼리 네트워킹이 성립이 되면 파일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송수신하는 명령어, 그래서 FTP라든지 wget이라든지 wput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힐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할 건데, 외부 접속 SSH를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텔넷도 있고 R 로그인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안 써요. 쓰면 보안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SSH는 이름부터 Secure Shell이거든요. Secure Shell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이제 통신을 할 때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명령어들, 이게 지금 다 명령어거든요. SSH도 명령어예요. Secure Shell을 띄우는 명령어. 그 다음에 사용자 간 통신을 할 때는 이제 write라는 명령어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을 할 때 내가 받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안 받을 거다, 받을 거다 결정해주는 메시지라는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wall, 이거는 이제 벽이란 뜻이 아니고 write to all, 모든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슈퍼유저가, 관리자가 많이 쓰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간 연결을 이제 확인할 때 host name이라는 명령어, ns lookup이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ping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외부 호스트 IP가 뭐냐, 그 다음에 나의 이제 도메인 주소가 뭐냐, 그
그 다음에 내가 네트워크 밖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느냐, 상대편 네트워크가 살아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송수신 하는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FTP예요. File Transfer Protocol. 해서 FTP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것보다 wget을 많이 써요. 이제 주로 웹을 많이 쓰잖아요. 월드와이드 웹. www에 뭔가 이제 파일들이 올라와 있으면 파일들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 가정 하에 이제 여기서 터미널에서 webget 해가지고 여기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주소주를 써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운로드 받기는 편하고요. 그 대신 이제 디렉토리를 전부 다 다운받으려면 이제 뭔가 옵션을 줘야 되고 막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 웹에다가 올려놓는 거. 올려놓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죠. 뭐 인증을 해야 된다든지 올릴 자격이 있다든지. 그래서 wput은 많이 쓰지는 않고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때 wget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번 시간이 진행될 거고요. 한번 가봅시다. 자, SSH. SSH는 터미널에서 여러 가지 터미널에서 지원을 해요. 가장 여러분이 보기 쉬운 터미널은 윈도우스에서 지원하는 CMD예요. CMD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윈도우스하고 R을 누르면 이렇게 뭐 명령어 찾기 이런 게 뜨거든요. 거기다가 CMD 이제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해서 CMD를 치고 엔터를 치면 이러한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창이 떠서 이제 조금 있다가 얘를 한번 보일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는 터미널 같은 창이 윈도우에서도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SSH를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그런 커맨드 윈도우가 뜨지 않는다. 이게 아마 윈도우에서 제공 안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윈도우에서는 이 명령 프롬프트는 항상 제공을 했었는데 여기에 SSH를 넣지는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아마 윈도우 7부터 들어왔나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게 없었을 때는 이제 외부로 연결할 수 있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띄워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퍼티라고 해서 퍼티라는 터미널을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제 URL로 들어가게 되면 퍼티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스템이 뭐 리눅스냐 아니면 윈도우스냐 아니면 맥킨토시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가 있고 그리고 구름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터미널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다른 터미널도 쓸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느냐, 뭐 텔넷과 SSH를 쓸 수가 있는데 이 퍼티에서 SSH만 쓰면 되겠다. 텔넷은 서버가 없어요. 그러니까 텔넷 서버를 허용을 하면 자기네 시스템이 뚫릴 수가 있잖아요. 자기네 시스템에 해커가 들어온다는데 이걸 열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텔넷은 이제 뚫어 있는 데가 없고 SSH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티를 쓴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외부 서버에 IP 어드레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포트를 써주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SSH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텔넷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시리얼 통신하는 터미널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지금 선택을 뭐 했냐면 IP 어드레스와 포트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픈을 누르면 어떤 식으로 통신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서버에 SSHD라는 게 떠 있으면 SSH 데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웹 서버의 데몬, 그러니까 SSH 서버가 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있으면 접속이 되면서 로그인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두 정보가 잘못됐다, 뭐 포트가 열려있지 않다든지 IP 어드레스 잘못됐으면 여기 이렇게 뜨지 않겠죠. 근데 이제
제대로 접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리눅스 서버예요. 이제 NAS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NAS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파일 서버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리눅스의 SSH 서버를 지원을 해서 이제 한번 띄워봤어요. 자, 접속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접속할 수 있는 계정. 그래서 SSH 학생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기가 안 했구나. IP와 패스워드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 따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패스워드를 치고요. 패스워드를 치게 되고, 패스워드를 잘 치게 되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여기는 이제 호스트 이름이 smoonnas라고 되어 있고요. pwd를 한다든지 ls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접해보는 두 번째 공식적인 리눅스 호스트가 되는 거죠. 얘는 사실은 진짜 리눅스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는 SSH를 굉장히 열악하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 디렉토리도 잘 안 줘요. 이렇게 이 var, variable 이라는 디렉토리는 어떻게 보면 좀 지워질 수 있는 그런 디렉토리거든요. 그래서 홈스가 이렇게 좀 언제든지 지워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데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터미널을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진 않고, 이 나스라는 데서는 이제 뭐 음악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놓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들 백업하거나 보관하고, 이런 이제 학과에서 쓰는 파일들을 보관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접속을 해봅시다. 접속을 해보는데, 아까 그 나스 같은 계정은 제약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에서 하려고 했더니 뭔가를 막 그 해제를 해야 돼. 막 파이어월 같은 것도 돼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구름 아이디에서 간단하게 실행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름 아이디에서 그 구름 아이디도 외부에서 접속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로 접속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용자들끼리는 또 이렇게 되질 않게 해놨어요. 루트만 지금 권한이 있어서 루트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 지금 약간 제약이 많은데 네트워크가 막 얼키설키 있고 하니까 좀 보안이 연결돼 있고 하니까 좀 상황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루트로 접속을 해봅시다. 자, 일단 구름 아이디에는 SSH 서버 데몬 SSHD라는 놈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접속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SSH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겠다. 호스트 이름을 써주고, 그 이메일이라고 똑같죠. 어느 호스트에 있는 사용자, 그죠? 그리고 호스트를 떼줄 때 이 at 기호를 쓰지 않고 싶으면 그 su 하고 우리 접속할 때 로그인 하잖아요. 로그인을 사용자 이름으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띄워주고요. 여기 띄워주고 스페이스 다 있어요. SSL, SSH 띄고 -L 띄고 사용자 띄고 호스트 이름.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보면 두 가지로 접속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SSH 띄고 학번 아이디 구름. 이제 구름은 우리 호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호스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 가지 않고 테스트만 해보기 위해서 내부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와 외부로 하는 건 아니고 내부에서 SSH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SSH 해서 지금 이렇게 접속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러한 아이디로 구름이라는 호스트에 가겠다. 그럼 밖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봤더니 IP가 이거야. 여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보안을 하려고 뭐 이거는 해시라는 건데 해시키가 어쩌고 저쩌고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로 진짜 접속할래?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yes를 해줘야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es라고 타이핑을 해주고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너 지금 아이디 이걸로 한다고 했는데 너 이거 아이디 패스워드 아니? 그럼 여기다가 패스워드에다가 보이진 않지만 뭐라고 써줘요. 1, 2, 3, 4, 뭐 QWR 이런 식으로 써줘요. 이렇게 되면 접속을 하게 되죠. 이제는 여기는 아까의 단말기 터미널이 아니고 SSH를 통해서 들어온 터미널이 되는 겁니다. 쉘이 하나 더 뜨는 거예요. 배시가. 자, 좀 다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아까는 뭐뭐뭐뭐 at 구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을 이 사람으로 할 거야. 어디다 할 거냐? 구름에다 할 거야. 이렇게 해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rite를 봅시다. write란 명령어는 이제 로그인 아이디 하고 단말기 이름, 단말기 터미널 TTY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TTY 터미널 번호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초적인 채팅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사실은 원웨이예요.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write를 하면 이제 쌍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 메시지를 다 보냈으면 이제 컨트롤 D를 입력하면 끝나요. 우리 cat 할 때도 그랬고, 컨트롤 D는 이제 end of file이죠. end of file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이거는 내 마음이죠. 그 다음에 로그인 되지 않은 사용자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여러 군데 했어. 여러 군데 했으면 이제 이렇게 단말기에 번호를 지정할 수 있고, 만약에 지정을 안 하면 자기가 알아서 활성화된 대로 보내게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계정이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스튜던트 1이 있고 2가 있다고 쳤을 때, 스튜던트 1의 단말기에서 이렇게 스튜던트 2한테 나는 글을 쓸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고 뭐라고 막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저쪽 터미널을 보면, 스튜던트 2의 터미널을 보면 이제 뭐가 올 거야, 누가 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뭐가 올 거야 라고 나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엔터를 치면 프롬프트가 다시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프롬프트가 글을 써야 되거든요. 글을 쓸 때마다 이쪽에 뭐가 막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스튜던트 1이 스튜던트 2한테 write를 해서 뭐 이렇게 write test message, 그 다음에 한글을 지원하는 터미널이면 한글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구름에서는 이제 한글 폰트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한글 폰트를 깔면 되는데 깔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끝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튜던트 2에 있는 터미널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제 메시지가 막 옵니다. 뭐 write test message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컨트롤 D를 눌렀기 때문에 EOT가 아니라 EOF가 나오게 됩니다. end of file.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메시지를 받았네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말기가 보면 보세요. 이제 W라는 메시지 그 명령어는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령어인데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를 해보면 같은 계정으로 여러 군데 로그인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루트 로그인을 해도 여러 터미널에 로그인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터미널 여러 개 띄우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스튜던트 2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자기 맘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터미널한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딴 데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 자, 그랬는데 이제 나는 딴 데다 쓸래, 지정해서 터미널을 지정해서 쓸래. 그래서 이렇게 스튜던트 2 5번 터미널에다가 내가 쓸 거야. 왜냐면 터미널 여러 개 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구름에서 해봅시다. 자, 구름에서는 루트 사용자밖에 실제로는 로그인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학번으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실제로는 사용자를 바꿔치기 한 거고 로그인을 한 건 아니거든요. 얘가 지금 리눅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루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좀 복잡한 거라서. 어쨌든 우리는 리눅스를 쓸 수 있는 사실에 좀 감사를 해야 되고, 진짜 리눅스를 쓰는 사람은 이제 여러 사용자를 만들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름 아이디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터미널에서 터미널 번호를 확인을 해보면 단말기 6번이 떠 있고, 자, 다른 터미널을 띄워봤을 때 단말기 확인을 해보면 16번을 확인을 했었어요. 내가 했을 때 여러분들도 터미널을 몇 개 띄워서 이제 터미널 번호를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내가 16번에다 보내고 싶다, write route 하고 16번에다가 보내고 싶다. 자, 그러면 뭐라고 잔소리를 한번 해요. 너
쓰는 권한이 없어서 원래는 이 메시지가 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지금? 루트죠. 강력한 루트예요. 루트 메시지는 갑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썼어요. 뭐 이야기해서 반가워, 뭐 바이 하고 이제 컨트롤 D를 눌러서 끝냈으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상대 터미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을 거냐면 TTY를 해봤을 때 16번이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터미널에서 메시지가 온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엔드 오브 파일 컨트롤 D까지 왔고 끝났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루트와 루트 간의 메시지를 이제 주고 받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메시지가 뜬 이유는 내가 기본적으로 메시지 받는 거는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off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on off를 하는 명령어가 뭐가 있느냐? 메시지라는 명령어예요. 메시지를 y 혹은 n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 n, 메시지 y. 메시지를 이제 해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n으로 되어 있을 건데 y가 되어 있다면 n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메시지 n을 해보면 루트가 보낸 메시지 빼고는 write user 2라고 했을 때 user 2가 지금 메시지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루트는 그래도 이제 보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메시지를 한번 보면 실제로 진짜로 n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잔소리를 막 했죠. 그래서 메시지를 바꿔. 메시지를 y로 하자. 그리고 또 이제 복습 느낌표 write root pt에서 16 요거 아까 쓰기가 힘드니까 다시 한번 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써요. 이번에는 이제 너 퍼미션 on 했어. 그러니까 잔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워닝 메시지가 안 나오죠. 그리고 파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한 메시지들이 쭉 나오더라.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write to all 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시스템이 점검을 해야 되거나 뭐 리부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긴급한 메시지 뭐 긴급 화재까지는 아닐 거고 뭐 날씨 정보를 긴급하게 주고 싶다거나 재난 경보를 주고 싶다거나 할 때 로그인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주로 루트가 보내겠죠. 루트가 안 보내고 싶으면 TTY 그룹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TTY 그룹 여러분들 그룹스에 보면 TTY 그룹에는 잘 안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루트가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 메시지나 보내면 모든 터미널에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write 하고 warn 해봤고요. 그 다음에 외부와 이제 나와 통신을 해보기 위해서 호스트 이름 확인할 명령어 이거 전에 한번 했었죠. 이거 변수 할 때도 hostname이라는 변수에 호스트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우리 같은 호스트에는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hostname 명령을 치면 구름이라고 알려줍니다. 뭐 별거 아니죠. 여기는 이제 파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초반에 확인했던 /etc/ host라는 파일을 보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호스트 구름이라는 호스트 이름이 뭐 127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IP 어드레스 이름으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cat 해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도메인이 있는데 도메인이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가 이상한다든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IP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했을 때 nslookup 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 얘도 이제 보안상 이유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설치해 써야 되는데 nslookup 을 쓰려고 하면 뭔가를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nslookup 깔리나 봤더니 이게 이제 안 깔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일부러 이거 해본 건데 인터넷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뜻에서
DNS utils라는 패키지를 깔면 nslookup 깔린대요. 그래서 그걸 알았으니까 얘는 지금 루트거든요. sudo를 안 써도 되죠. 관리자니까. apt-get install dns utils 하면 이제 뭐라고 쫙 깔 거고요. 깔렸으면 nslookup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도메인 이름을 써주면 이제 서버가 이러이러이러하다, 그죠? 이러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이러하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찾는 방법은 nslookup 을 하면 된다 라는 거를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핑이라는 명령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또 들어본 말이 있어요. 핑이 빨라, 핑이 늦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핑은 뭐냐면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됐을 때 어떤 패킷을, 테스트 패킷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보냈다가 얘가 받고 돌려줘요. 그때 시간을 써주거든요. 시간을. 그러면은 시간이 짧은 게 좋겠어요? 시간이 느린 게 좋겠어요? 당연히 시간이 짧으면 네트워크가 성립이 잘 돼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핑이 빠른 시스템끼리 연결이 돼 있는 거. 여기가 이제 게임 서버가 되고 여기가 이제 사용자 집에 있는 컴퓨터가 됐을 때 핑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게임 하는 데 있어서 실시간 게임이 되겠죠. 실시간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핑이 정말 중요하게 쓰일 때는 언제냐면, 내가 어떤 시스템을 셋업을 했는데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게이트웨이를 잘 통과하는지, 네트워크랑 관계된 얘기지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시스템이 게이트웨이랑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핑하고 게이트웨이의 IP를 쳐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안 깔려 있어요. 핑도 깔려면 IP utils 에다가 핑을 깔아주면 돼요. 지금 루트기 때문에 그냥 깔았고요. apt-get. 자, 그래서 뭐 엔터를 쳐준다든지 Y를 눌러주면 이제 깔릴 거고요. 그래서 깔렸으면 이제 ifconfig를 해보면 내 IP 어드레스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를 친 이유는 뭐냐면 게이트웨이를 알려고 해요. IP 어드레스의 끝 주소가 1인 게 게이트웨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네트워크 주소의 1번이 보통 게이트웨이 주소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게이트웨이 주소는 172.170.1일 것이다 해서 여기 있는 주소로 핑은 때린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핑을 해줘 보면 64바이트의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그쪽에다 보내봤을 때, 그랬을 때 0.045ms 걸립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0.045ms 이제 비교는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접속이 이제 돼야 되는구나. 만약에 여기에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게이트웨이잖아요. 게이트웨이에 접속이 안 되면 외부로 나가는 인터넷은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를 잘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예요? 나는 여기죠. 나와 게이트웨이 간의 네트워크를 일단 성립을 해야 게이트웨이가 밖에서 뭐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내보내 준다든지 하는 네트워킹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일 송수신이에요. 파일 송수신은 FTP를 많이 쓰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텍스트 모드로 FTP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라는 식으로만 해봅시다. FTP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 시스템에다가 FTP를 하게 하고 싶다. 딴 사람들이 FTP 프로토콜을 써서 나한테 파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받아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FTP 서버를 띄워놔야 되거든요. 서버를 띄우는 프로그램은 vsftpd입니다. 리눅스에서 여러 개가 있지만 이거를 많이 써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니까 세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세팅을 해줄 거냐면 이러이러한 세팅. FTP 요 vs FTP-D를 깔면 요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깔려요. 어디에 깔리냐면 etc 밑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나니머스는 이제 익명이잖아요. 익명 사용자는 사용 불가하게 하고, 그죠? 그래야 시스템이 안전해지겠죠. 그 다음에 계정 사용자만 접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좀 안전하니까 write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 때 user mask, umask를 만들고, 그 다음에 FTP에 접속을 했을 때 반갑다라는 뭐 웰컴 메시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서버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열어주면 이렇게 열려요. 뭐 앞에 뭐 있겠죠. 뒤에도 뭐 있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커멘트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커멘트 처리가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 샵을 지워서 커멘트를 없애주면 얘네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활성화를 지금 시킨 거예요. 활성화를 시키고 요 밑에 가면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 있는 문구를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 놓으면 FTP를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뜰 겁니다. 자, 그래서 FTP 서버의 그 데몬 프로그램을 이제 세팅을 바꿨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FTP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로 FTP-D가 잘 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 vs FTP restart 해주면 지금 여러분들 구름에서도 이렇게 FTP 서버가 다시 시작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PS로 확인을 해보면 vs FTP-D가 성공적으로 뜬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FTP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한번 FTP를 해봅시다. 테스트 삼아서. 이거는 내가 내 아이디로 우리 시스템에 FTP를 하는 거라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FTP 서비스가 뜨는지 확인을 해보는 데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호스트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구름이라는 호스트가 뭐 이렇게 IP 이름으로 있어요. 구름이라고 접속해도 되고 IP로 접속을 해도 됩니다. FTP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웰컴 메시지가 뜨고요. 웰컴 메시지. 그 다음에 아이디를 쓰게 돼 있고요. 아이디를 안 쓰면 루트로 접속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를 써야 됩니다. 루트로 써도 돼요. 근데 루트는 여러분들한테 패스워드가 지금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루트 패스워드 써본 적 없죠? 지금은 안 될 거고요. 이렇게 사용자, 그 패스워드가 있는 사용자만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쳐주면 1234QWE 쳐주면 들어가고요. 이제부터 FTP 프롬프트로 바뀌게 되고 FTP 명령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r 해주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파일 구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업로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FTP를 할 때 뭐 pwd라는 명령어도 되지만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갖고 오는 명령어는 get,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갖고 와라 mget, 이렇게 불편해요. mget으로 get으로 여러 파일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한다 그럴 때는 put 어디 있어요? put 있을 건데 put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파일을 이제 올려놓는다 그럴 때는 또 mput이죠. multiple get 이렇게. 그래서 명령어들이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잘 쓰진 않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wget입니다. 얘는 프로토콜을 HTTPS까지 지원을 하고 FTP도 사용을 해서 FTP 서버에서도 받을 수 있고 HTTP 서버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 형식은 wget option 그 다음에 URL을 써주면 되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리눅스 커널, 공개된 리눅스 커널 하나 받아볼게요. 아까 봤던 거예요. 한 80몇 메가짜리. 요거를 써주면 이렇게 지금 챕터 8 만들어 놨고요.
여기다가 tar.xz 파일을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막 하면서 1.9초 안에 88.8메가를 받았어요. 굉장하죠. 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으면 이 이름이 그대로 오는 거고요. 요 이름, 요 exe 파일, 요게 그대로 오는 거고요. 이름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CC처럼 아웃풋 파일 이름을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 파일 이름을 정하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리눅스 이제 최근 파일 이렇게 이제 뜻을 가진 파일 이름을 정했고, 아까랑 똑같이 얘를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똑같은 파일을 갖고 오는데 이름을 다르게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 해봤고요. 그 다음에 wput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쓰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다운을 많이 하지 풋을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참고로 git clone이라는 거를 또 가끔 쓰거든요.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소스 코드들 혹은 그죠? 아니면 플레이 할 수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걸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예로는 뭐를 하나 받아봤냐면, 공개된 파일 중에서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내가 하나 찾아본 거거든요. bash crawl이라고 해서 bash를 가지고 텍스트 베이스 게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bash 쉘을, 그러니까 리눅스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읽어보고 잘 해보면 여러분들 리눅스가 좀 늘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도 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리포지토리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놈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걔를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git clone 해서 이러한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보자. 그럼 이제 뭐라고 막 받아요. 그럼 이렇게 디렉토리 전체를 받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이거는 수업이랑 큰 관계는 없는 거지만 요 자체가 게임이 돼요. 한번 여러분 따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LS를 해보면 이렇게 entrance, 입구라고 나오죠. 입구로 들어가서 LS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스크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드벤처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 알겠지만 어떤 주문할 수 있는 두루마리 같은 거를 스크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셀라는 지금 디렉토리라 그래서 디렉토리로 되어 있고, 스크롤은 이렇게 읽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크롤 한번 읽어봐요. cat scroll 하면 뭐라고 여러분은 아주 깜깜한 어떤 그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은 매지컬 스펠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깜깜하지만 주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LS를 쳐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CD 디렉토리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임 자체가 리눅스 명령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름도 리눅스 크롤이잖아요. 크롤은 뭐예요? 기어가다. 뭔가를 밟으면서 이제 천천히 기어가는 거죠. 이 게임을 좀 해보면, 사실은 나도 조금 해보다 말았는데 리눅스 명령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 변수 지정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라는 대로 이렇게 셀라 지하실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지하실로 들어가면 또 뭐가 막 생겨요. 거기서 스크롤도 읽어보고, 실행 파일이 있으면 실행 파일도 실행해보고, 그러면 트레저러 나와가지고 막 힘도 세지고 막 칼도 있고 칼싸움도 하고 텍스트 베이스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조금 해본 사람은 익숙하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담처럼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눅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SSH와 PuTTY 배웠고요. write 해봤고요. 그 다음에 hostname, nslookup, ping 해봤고요. 그 다음에 ftp와 wget, git clone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통신,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에러 없이 잘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